자, 지금부터는 기타 전표 입력 메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수기로 입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제 이제 실습을 해보았죠. 이번에 이제 공부하게 될 기타 전표 입력은 엑셀 업로드 또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입력하는 방법들이 여기 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자, 전표 입력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일반 전표 입력이랑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수기로 입력하는 방법들인데요. 이 밑에를 보시면 기타 전표 입력이라고 여기 쭉 모여져 있죠. 여기에 있는 입력 방식들은 엑셀 업로드 아니면 스크래핑 방식으로 입력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공부하게 될 원클릭 텍스는 여기 보면 재무회계 말고 이 옆에 탭에 있는 연동 데이터 관리의 오른쪽에 원클릭 텍스라고 있는데 이 일괄 스크래핑 해오는 원클릭 텍스는 이쪽 메뉴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공부할 거는 여기 밑에 있는 기타 전표 입력입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시면 자, 기타 전표 입력 중에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이제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그다음에 기타 메인 매출, 그다음에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그리고 매입 신용카드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기타 전표 입력은 아까 엑셀 업로드나 스크래핑 방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각 메뉴별로 이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가능한 메뉴가 있고 또 그 중에 하나만 이제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표시한 것들은 이제 공통점이 홈택스에서 이제 불러오는 스크래핑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 홈택스에서 불러오는 이 자료들에 대해서는 엑셀 업로드와 스크래핑 방식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있는 신용카드 메인 매출 전표 또는 기타 메인 매출 전표는 엑셀 업로드만 가능하고 어디에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건 가능하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매입 신용카드는 또 반대로 엑셀 업로드는 되지 않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스크래핑하는 방식만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예를 들면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하면 자, 요 맨 그 상단에 오른쪽에 보면 사용법 보기가 나옵니다. 이 사용법 보기를 보면 이 메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쭉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요 내용을 제가 책에다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를 보셔도 되고 그냥 프로그램을 하다가 사용법이 궁금하면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 사용법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기타 전표 입력에는 모든 메뉴가 다 사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 홈택스에서 직접 불러올 수도 있고 엑셀 자료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엑셀 다운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국세청 자료를 불러오는 건데요.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이 수인 고객의 자료를 직접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불러오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인증서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불러오기라는 걸 눌러보면은 이제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걸 불러올지, 매출세금 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 또는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동시에 전체를 선택할 수는 없고 이 메뉴에서는 한 가지씩 따로따로 불러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원클릭 텍스는 이걸 따로따로 불러오지 않고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불러올 때는 굳이 이쪽 기타 전표 입력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기보다는 원클릭 텍스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구분을 선택을 하시고 내가 불러오고 싶은 조회 기간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입력을 해주는 건데요. 수임 업체를 여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수임 업체를 여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나 그다음에 아이디, 그다음에 인증서 등록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러오게 되면 그 불러온 기간에 대한 그 홈택스 데이터가 이렇게 왼쪽에 쭉 조회가 되고요. 이 오른쪽은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같은 날짜에 같은 거래처, 같은 금액의 그 매입 매출 전표에 이미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요 창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면 맨 위에 있는 건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 표시가 돼 있죠.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같은 건이 이미 입력이 돼 있다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요번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체크 박스를 보시면 이미 입력이 돼 있는 건은 자동으로 체크가 해제돼 있고요. 입력이 안 돼 있는 건들만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아까 체크된 건들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이제 분계도 자동으로 분계가 돼 있거든요. 아까 환경 등록에서 기본 설정돼 있는 상품 매출 계정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제품 매출로 고친다라고 하면 고쳐야 되는 이제 분계들을 여기서 수정을 하시고, 다른 것들도 혹시 뭐 수정할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전표 처리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매입 매출 전표로 바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송이 된 것들은 맨 오른쪽에 처리에 동그라미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송이 된 경우에는 또 이세로라고 이렇게 전표 전송된 건이다라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메뉴는 이제 홈택스에서 직접 불러오는 게 아니라 홈택스에서 엑셀 자료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엑셀을 이제 업로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이제 로그인을 하는데, 이 로그인은 세무대리인이 로그인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자료를 조회해서 엑셀로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PC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엑셀 파일을 이제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홈택스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엑셀 데이터는 변형되지 않은 엑셀 데이터 그대로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저장한 매출 그 엑셀 데이터를 여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매출 자료 불러오기라는 걸 눌러서 그 저장된 엑셀 파일을 찾습니다. 그러면 아까 직접 불러온 거랑 똑같이 왼쪽에 그 엑셀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또 오른쪽에는 이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부터는 새로 이제 전표 처리해야 될 건들을 여기에서 뭐 분계나 이런 거 수정할 것들을 수정을 해서 전표 처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 처리가 완료되면 이 오른쪽에 처리에 동그라미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세로 자료라는 이런 표시가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러오면서 이게 발급 일자나 전속 일자를 분석해서 가산세 대상이라고 분석되는 것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분홍 막대가 표시되면서 이제 가산세가 이제 반영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신용카드 매입 매출 전표 전송 사용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업용 신용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신용카드를 엑셀로 업로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그래서 홈택스에서 불러오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자, 신용카드사로부터 예를 들어서 엑셀로 신용카드 내역을 다운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엑셀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운받은 엑셀 내역을 그 세무사랑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에 맞게 편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랑에서 신용카드 매입 매출 전표 전송에서 엑셀 다운받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서식 따로 있고 매입 서식 따로 있어서 이 엑셀 서식을 다운받기를 합니다. 다운받은 후에 그걸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엑셀 서식에다가 지금 이게 엑셀 서식인데 이제 파란색은 매입이고 빨간색은 매출입니다. 그럼 이 서식의 각 칸에다가 그 달리 저장되어 있는 엑셀 서식에 있는 내용을 갖다 붙이기를 해서 이 서식을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지금 여기 뭐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항목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이제 꼭 입력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그 업체명과 업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엉뚱한 회사에 잘못 업로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 번호가 그 프로그램에 있는 회사 사업자 번호하고 일치할 때만 이게 업로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을 작성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엑셀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고요. 불러오면 지금 화면에서처럼 이제 불러온 데이터가 신용카드 데이터라고 해서 왼쪽에 보이고 오른쪽에는 혹시 동일한 거래가 이미 입력된 게 프로그램에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되지 않은 거래를 불러와서 여기서 또 이제 분계를 수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작업을 한 후에 이제 전표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공제가 되는 이제 매출인 경우에는 전부 다 전송을 해야 되고 매입인 경우에는 공제되는 건들은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전송을 하고 공제되지 않는 건들은 일반 전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표 처리를 눌러주게 되면 전표 처리에 열하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에 이제 신용카드 전표 전송이 된 경우에는 이 우측에 신용이라고 이렇게 이력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기타 매입 매출 전표 전송 방법입니다. 기타 매입 매출 전표 전송은 예를 들어서 종이 세금 계산서가 굉장히 많은 회사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 종이 세금 계산서를 뭐 엑셀로 정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엑셀을 이용해서 매입 매출 전표 전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 프로그램에서 정해주는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다운로드 된 서식에다가 이제 각 항목에 그 자료를 붙여넣기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항목을 채운 후에 자, 매출이면 매출 자료, 매입이면 매입 자료 불러오기를 해서 저장된 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불러오면서 혹시 여기에서도 이제 이 불러올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를 맨 위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자 번호하고 지금 불러오는 회사 등록에 사업자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업로드가 아예 안 되게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불러오면 이것도 이제 불러온 데이터가 왼쪽에 보이고 오른쪽에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중복 입력된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제 체크가 돼 있지 않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전표 전송할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계 수정 등을 해가지고 전표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표 전송된 데이터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그 오른쪽에 위에 이력 관리를 보면 엑셀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엑셀로 전표 전송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업로드 방법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그 스크래핑으로 업로드하는 방법과 엑셀로 업로드하는 방법이 여기서 다 가능한데 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엑셀로 업로드할 때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주는 서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 서식을 그대로 이제 업로드하게 됩니다. 자, 신용카드 불러오기는 이제 엑셀 다운 없이 그대로 스크래핑 해오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자, 국세청 홈택스에 그 해당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대리인 아이디가 아니라 해당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에 이제 사업용 카드인지 복지 카드인지를 구분을 하시고 불러올 기간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기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가 왼쪽에 신용카드 데이터라고 뜨고 오른쪽에는 또 중복된 여부를 이렇게 확인해 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복되지 않은 건들을 이제 전표 전송하기 위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는데 이때 거래처를 등록할 건지 여부를 묻는 게 아래에 있는데요. 이 신용카드 거래처를 이제 회사의 거래처 등록에 모두 등록할 건지 아니면 모두 등록 안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일반 전표로 가는 건 등록 안 하고 매입 매출 전표로 가는 것만 등록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 등록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표 처리를 하겠다라고 예를 하면은 이제 전표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것은 여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입력된 자료들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 우측 상단에 이 신용이라고 이렇게 이력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제 불러오는 건데요. 이 불러올 때는 홈택스에서 조회 발급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그리고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이라는 이런 메뉴로 들어가서 엑셀을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에 들어가면 몇 가지 메뉴가 있는데 다른 엑셀을 저장하면 여기 업로드가 안 되고요. 매입세의 공제 확인 변경이라는 정확한 요 메뉴로 들어가서 엑셀 내역을 여기 엑셀 내려받기가 있죠. 엑셀 내려받기를 해서 그대로 이제 PC에 저장을 한 후에 PC에 저장을 해서 이제 사업용 카드 불러오기를 선택한 후에 그 저장된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가 왼쪽에 뜨고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오른쪽에서 검색을 한 후에 이제 전표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처리가 여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불러온 자료는 또 매입 매출 전표 전송에서 이 신용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 현금 영수증 업로드 방법인데요. 사업용 카드를 업로드하는 방법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직접 스크래핑해서 불러오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홈택스에서 엑셀을 다운로드해서 업로드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직접 스크래핑 할 때는 현금 영수증 불러오기라는 거를 눌러서 이렇게 여기에서 매출 매입 중에 어떤 걸 불러올 건지 그리고 기간을 선택하시고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불러옵니다. 그러면 불러온 자료가 이렇게 뜨고요. 이것도 또 매입 매출 입력된 게 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하신 후에 전표 전송을 하시면 이제 처리된 것들은 여로 표시가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는 이 현금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택스에서 이 엑셀 데이터로 다운을 할 때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 발급 현금 영수증 수정이라는 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조회가 아니라 수정으로 들어가서 세액공제 확인 변경이라는 이 메뉴로 들어가면 또 엑셀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엑셀을 내려받아서 다른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그대로 불러와서 아까 카드 했듯이 똑같이 불러온 자료를 그대로 업로드하면 이렇게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분계를 수정해서 이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분계뿐만 아니라 매입세 공제 대상인지 공제인지 불공제인지도 이제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세청이 공제 불공제 나눈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제 여부를 이제 수정을 한 후에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송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입 신용카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불러오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각 카드사에 그 회원 등록을 하고 카드 등록도 여러 가지 해야 합니다. 카드 등록을 뭐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쭉 입력을 해서 불러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에서 불러올 필요는 없고 홈택스에서 불러오는 게 더 좋고요.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닌 경우 또는 이제 월차 결산을 해줘야 돼서 매월 신용카드를 불러와야 된다. 그럴 때는 이 신용카드사에 이제 등록을 해서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 기타 전표 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기타 전표 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잠깐 쉬신 후에 이제 원클릭 텍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